햄버거에 도전하는 단 하나의 정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선택한 다이어트 비법 들어보셨죠? 운동도 똑똑한 식단 관리도 아닌 바로 주사 한 방이었습니다. 미국인 2명 중 1명이 비만이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 속에서 인류는 드디어 비만과의 전쟁을 끝낼 강력한 무기를 경제TV 출신 애널리스트 임상현 전문가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주식부터 코인까지 27년 투자 경력으로 햄버거 신화에 도전합니다. 급등 대박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지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WHO에서 비만은 유행병,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라고 이미 경고를 내렸습니다. 결국은 비만이란 것은 하나의 병으로서의 고차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비만하면은 좀 뭐 체중 관리, 그 다음에 신체 관리를 잘 못해서 좀 비만이 됐구나 하지만은 지금은 너 비만이야, 너 비만병에 걸렸어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반드시 치료를 좀 해야 되죠. 그만큼 WHO의 비만이 유행병, 다시 말해서 치료해야 할 병이라는 어떤 그 판단을 내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비만이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자로 본다는 거죠.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나온 기사인데 위고비 40자루 열풍, 연초 특수도 옛말, 위기의 헬스장, 헬스클럽이 침체를 겪고 있고 연달아 문을 닫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비만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힘든 운동보다는 약으로서 빼려고 하는 것이 되죠. 우리가 이제 PT 트레이딩을 1:1 레슨을 맡게 되면은 몇십만 원씩 들어가게 되는 거죠. 7, 80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는데, 근데 주사를 맞게 되면은 뭐 3, 4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 특수 때 반짝했던 것이 서서히 이제 거품이 빠진 것도 이유이기도 합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여기에 결정적인 타격이 바로 위고비 40자루 열풍이 가세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비만약 전세계 매출의 100조 시대, 국내 기업도 개발의 안간힘, 이런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전세계 매출 1위 품목인 미국 머크 항암제 키투르다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매출의 의약품이 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일어났죠. 결국은 글로벌 제약사의 매출 1위. 예전에는 코로나 열풍 때문에 백신 이 부분들이 전세계 매출이 1위였습니다. 항암제의 어떤 1위 야성을 잠시 내어줬죠. 그런데 비만 치료제가 나와주면서 영원한 1위인 항암제의 키투르다를 넘어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비만의 어떤 그 전 세계 매출 100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0조, 300조 늘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시적인 유행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일시적 유행이 아닌 구조적 성장이라는 것이 명백히 나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국인의 비만율 10년 내 50% 전망, 굉장히 암울한 수치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약간 뚱뚱하다, 이거는 애교 수준이죠. 미국 보시면은 굉장히 뚱뚱합니다. 이게 이제 비만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평상시에 미국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1960년대, 70년대는 굉장히 날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만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는 뭐냐? 단순히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비만의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비만의 원인은 지방이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지방이 늘어난 이유는 독소의 저장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독소라는 것은 어떤 거냐? 미세먼지, 세정제, 가공육, 인스턴트 식품, 화장품, 과자,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살충제, 항생제, 약물, 이런 모든 인위적인 화학 합성 의약품 또는 음식물의 첨가물, 공해물질이 인체 내 공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걸 미처 해독하지 못하고 저장을 해야 되죠. 지방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구조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계속해서 비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비만은 현대사회가 또는 도시화가 발전이 되면 될수록 똑같이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계속해서 비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GLP-1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냈는데, 이 물질이 왜 비만의 가장 특징적인 흐름이냐,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GLP-1 유사체라는 것이 있죠. 보통 우리가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은 뇌에서 장에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음식이 들어왔으니 각종 어떤 신진대사를 할 수 있게끔 사인을 보내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GLP-1 유사체를 풍부하게 되거나 미리서 많이 가지고 되면은 음식물을 먹은 것처럼 모든 신진대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숟갈, 두 숟갈, 세 숟갈, 이렇게 몇 숟갈 떠 먹으면은 바로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포만감 때문에. 우리가 그 밥을 두 공기, 세 공기를 많이 먹었어요. 더 이상 못 먹잖아요. 너무 질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정상인데, 이 유사체를 하게 되면은 밥이 한 숟갈, 두 숟갈만 먹어도 똑같은 효과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먹지를 못하는 거죠. 또 이런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거둔다. 그래서 GLP-1 유사체, 이 부분에 대한 인위적으로 공급을 해준다는 것이 비만 치료제의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GLP-1이라는 물질을 임상 실험해 보니까 비만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뇨병, 그 다음에 나시, 지방간, 이런 모든 쪽에도 치료 효과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GLP-1 유사체가 각종 신진대사를 교란을 한다는 이야기죠. 물론 여기서 부작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작용도 나오지만은, 다른 작용의 효과를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만병통치약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지방간 치료제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 현주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올해의 화두는 뭐냐? 비만 치료제 대중화의 원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구제, 다시 말해서 주사제에서 경구제로 변환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형 경쟁이 심화된다. 예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 맞았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데, 바로 한 달에 한 번 또는 석 달에 한 번 맞거나, 아니면은 먹는 복용약,
매일 하나씩 먹는 거라 이쪽으로 트렌드가 서서히 바뀌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뭐냐? 복용의 편의성이 증가돼야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의 아상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야기했죠. 장기 지속형의 어떤 경쟁 구도, 지금의 경쟁 구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주 1회 피하 주사가 지금의 대부분입니다. 위고비, 젯바운드 이런 부분들이 주 1회가 되는 거죠. 체중 감량 효과 두 번째 이런 부분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암제라는 회사에서 마리타이드 성분명입니다. 비만 치료제 월 1회 피하 주사를 하는 임상 실험에 뛰어든다는 그런 것 때문에 비상에 걸린 거죠. 이렇게 되면 주 1회를 맞겠습니까? 월 1회를 맞겠습니까? 당연히 월 1회를 맞게 되죠. 그 100조 원의 시장이 통째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기술 그 하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형 변경이죠. 그 다음에 지속형. 이 기술이 갑이 되는 원리가 여기서 나와주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장기 지속형의 주사제 주 1회에서 월 1회 또는 3개월에 1회 이런 부분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암젠 새롭게 지금 임상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국내 업체가 펩트론 여기죠. 인벤티지랩 이 두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펩트론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가지고 있죠. 일리아하고의 지금 공동개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암제라는 회사가 독식하려고도 하고 있죠. 새롭게 진출하는 또 기존에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국내 업체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슈퍼을이라는 개념 아시죠? 슈퍼을이란 것은 을이지만은 갑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러브콜을 받는 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또 하나의 히든 카드는 뭐냐? 경구형입니다. 월 1회 만약에 주 1회에서 월 1회 피하 주사를 맞을래 매일 한 번 하는 먹는 것을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걸 할래 하면은 먹는 것 쪽으로 갈 확률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죠. 여기서도 각축전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보노리스크, 일리알릴리, 그 다음에 화이자, 암젠 이런 부분의 경쟁들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경구형에 도전한 업체 여기서도 히든 카드가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최종 승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업체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펩트론이죠. 펩트론이 가장 이 장기 지속형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 대포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벤티지랩이라는 업체죠. 자, 인벤티지라는 업체도 펩트론과 비슷한 스마트 대포가 아닌 마이크로 플루이딕이라는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경구형에 도전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나이백이라는 업체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업체는 꿈의 기술이죠. 이 비만약을 먹으면은
지방세포뿐만 아니라 근육세포도 다 같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안 되죠. 지방만 빼야 되는데. 근데 지방세포를 그 근손실을 억제하면서 지방세포를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비만 다커스가 있기 때문에 이 세 업체가 우리가 주목의 대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비만 치료제가 항암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트렌드라는 것을 제가 제시를 했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댓글 아래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소통도 할 수 있는 여기서 오시면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